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이곳 잠실 석촌호수 서호의 수변무대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2024년 6월 21일 금요일 오후 5시 49분입니다. 자, 오늘은 1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하지입니다. 자, 오후 5시 49분인데요. 아직 해가 지려면 1시간 정도는 남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오랜만에 제가 22년 4개월 동안 마라톤 훈련을 해오고 있는 잠실 석촌호수에 나와서 현재 석촌호수 4바퀴 10.25km를 달렸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2바퀴 5.1km를 달리게 되면 총 6바퀴 15.4km를 달리게 됩니다. 제가 나머지 2바퀴 달리면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1도의 무더위 속인데요. 석촌호수 조깅로는 가로수 터널이 형성되어 있어서 땡볕, 불볕 더위에도 그늘 속에서 달리기를 할 수 있어서 정말 달리기 하기에 최적의 공간입니다. 제가 달리면서 촬영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빌딩은 석촌호수 중에서도 동호의 북쪽변에 있는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힘차게 달리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은 지금 보시다시피 현재 잠실 석촌호수 서호의 남쪽 조깅로를 달리고 있는데요. 동호와 서호를 합해서 한 바퀴에 2563m, 4바퀴에 10.25km, 8바퀴에 20.5km, 16바퀴에 41km, 16바퀴 반을 돌게 되면 42.19km, 26.4마일 105리길이 됩니다. 자, 조깅로 거의 대부분의 구간에 벚꽃나무 가로수가 조성되어 있어서 한여름 땡볕더위, 불볕더위에도 강렬한 자외선을 거의 90% 정도는 차단해 줍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그늘 속에서 달릴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연일 계속 찜통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서울 낮 최고 기온은 32도, 어제는 34도, 그제는 35도였습니다. 자, 땡볕, 불볕더위 속에서도 가로수가 벚꽃나무로 터널을 이루고 있어서 그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햇볕의 대부분을 차단한 가운데 그늘 속에서 달리기를 하고 있어서 오늘 같은 불볕 더위에도 그늘 속에서 달릴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2002년 3월 1일부터 오늘 2024년 6월 21일까지 22년 4개월 정도 마라톤 훈련을 해왔고요. 42.19km를 101회 완주했으니까 연평균 풀코스 완주 횟수는 4.6회 정도 되고요. 누적 훈련 거리는 지구 한 바퀴에 4120km에 약 68% 정도에 해당되는 거리인 28,000km 정도를 달렸기 때문에 일평균 훈련 거리는 3.4km 정도 됩니다. 자, 개인 최고 기록은 마라톤 3년차였던 2004년 3월 14일 제75회 동아마라톤 대회에서 3시간 19분 48초라는 개인 최고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자, 제가 풀코스를 22년 4개월 동안 101회 완주를 했는데요. 그 중에 56회는 공식 대회에서 완주했고 나머지 45회는 나 홀로 달리기 연습 삼아서 혼자서 42.19km 즉 26.4마일 즉 105리길을 나 홀로 달리기로 연습 삼아서 풀코스를 45회를 완주했는데요. 그 연습 삼아 달린 45회 중에 절반은 이곳 잠실 석촌호수에서 달렸고 나머지 절반은
한강공원에서 달렸습니다. 자, 석촌호수 서호 풍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서호 한복판에 롯데월드 야외 놀이시설인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가 있고요. 자, 오늘의 찬란한 태양이 서쪽 하늘을 향해서 천천히 내려가고 있는데요. 1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오늘 6월 21일 금요일 하진 날입니다. 아직 해가 지려면 한 1시간 반 정도는 남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굴다리를 통과하겠습니다. 서호와 동호를 연결해주는 굴다리고요. 굴다리 위로 송파대로가 뻗어 있습니다. 자, 이제 서호를 통과해서 동호 쪽으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월드 타워가 동호 북쪽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전광판 시계탑을 보니까 오후 5시 55분을 가리키고 있고요. 자, 그래서 연습삼아 달렸던 45회 중에 절반이 석촌호수에서 달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 최초의 풀코스, 뭐든지 첫 경험이 가장 소중한데요. 저의 생애 최초 풀코스는 마라톤 입문 만 2개월 만인 2002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때 생애 최초 풀코스를 이곳 석촌호수 16바퀴 반 4시간 16분 동안 달렸습니다. 그게 저의 생애 최초의 풀코스입니다. 그때의 짜릿함, 성취감, 희열, 환희는 영원히 잊을 수 없습니다. 자, 여전히 지금 동호 남쪽 조깅로를 달리고 있는데요. 조깅로의 거의 90% 정도가 햇볕이 차단되기 때문에 그늘 속에서 달리기를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한국, 미국, 일본의 명사들의 42.19km 완주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일 3국의 유명 인사들의 42.19km 완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일본의 대문호 무라카미 하루키 님입니다. 그분은 1987년경에 노르웨이의 숲이라는 작품으로 연애 소설을 출간하셔서 그게 한국에는 93년경에 상실의 시대라는 제목을 바꿔서 출간이 됐는데요. 그게 원작은 노르웨이의 숲입니다. 연애 소설인데요. 그게 책이 무려 한 430만 부가 팔렸습니다. 어마어마한 밀리언셀러 작가이신데요. 그리고 해마다 노벨 문학상 후보에 거론되기도 하는 분이 일본의 대문호 무라카미 하루키 님이고 저보다 20년 연장자이십니다. 자, 그분은 1991년에 뉴욕 마라톤에서 3시간 25분의 기록으로 개인 최고 기록을 수립하셨습니다. 1991년 그분의 나이 42세 때 뉴욕 마라톤에서 3시간 25분의 기록으로 개인 최고 기록을 달성하셨는데요. 저의 최고 기록과 비교를 해보신다면 저는 2004년 동아마라톤에서 35세의 나이에 3시간 19분 48초입니다. 저는 개인 최고 기록을 만 35세 때 3시간 19분 때 기록인데요. 그분은 1991년 그분의 나이 42세 때 뉴욕 마라톤에서 3시간 25분으로 개인 최고 기록을 수립하셨고, 그분의 개인 최고 기록이 저보다는 6분 정도 늦긴 하지만 그분의 연령을 감안하면 대단한 기록입니다. 자, 특히나 그분이 대단한 이유가 그분은 마라톤 풀코스를 수십 차례 완주하셨을 뿐만 아니라 100km 울트라 마라톤도 완주하신 분인데요. 자, 이제 석촌호수 동호회 북동쪽 수변무대입니다. 석촌호수 동호회 북동쪽 수변무대에서 남서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동호가 펼쳐져 있고요. 저 굴다리 뒤편에 서호도 펼쳐져 있고,
롯데월드 타워가 보입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가 동호의 북쪽변에 우뚝 솟아 있습니다. 자, 이곳은 석촌호수 동호의 북동쪽 코너 수변 무대입니다. 계속 달리겠습니다. 화이팅! 자, 역광이긴 할 텐데 남서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달리겠습니다. 자, 그 무라카미 하루키님은 풀코스를 수십 차례 완주하셨을 뿐만 아니라 100km 울트라 마라톤도 완주하셨는데요. 그분이 95년경 1995년경이니까 그분의 연세 46세 정도죠. 46세. 1995년경 그분의 연세 46세 때 그분이 1949년생입니다. 2005년도면 1995년도면 46세 때인데요. 그분이 그때 일본의 북해도 홋카이도죠. 홋카이도에 있는 사로마 호수를 달리는 100km 울트라 마라톤을 완주하셨는데요. 그분의 100km 완주 기록이 무려 11시간 42분입니다. 자, 우리 10km도 달리기 어렵죠. 10km도 달리기가 어려운데요. 그분은 그것의 10배 거리인 100km 울트라 마라톤을 11시간 42분의 기록으로 완주하셨습니다. 자, 100km를 11시간 42분의 기록으로 완주하려면 평균적으로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10km마다 1시간 10분 12초 1시간 10분 12초 동안 10km를 주파해야 되고 그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배의 거리인 100km를 달려야 됩니다. 10km를 1시간 10분 12초의 기록으로 정속도를 유지하면서 그의 10배 거리인 100km를 달려야 100km 울트라 마라톤을 11시간 42분에 주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분 무라카미 하루키님이 1995년 그분의 연세 46세 때 일본의 홋카이도 북해도 사로마 호수 주변을 달리는 100km 울트라 마라톤에서 11시간 42분의 기록으로 완주하셨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10km당 1시간 10분 12초 동안 10배의 거리를 달린 겁니다. 보통 우리가 10km를 1시간 10분 12초에 달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배의 거리인 100km를 11시간 42분에 주파하셨습니다. 자, 대단하신 분입니다. 일본의 대문호 무라카미 하루키님이십니다. 그분 와세다 대학교를 나오셨죠. 그 다음에 미국의 명사들을 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1993년 미국의 43대 대통령 조지 워커 부시 대통령, 이른바 아들 부시 대통령이라고 칭하는데요. 그분이 그때 대통령이 되기도 전이었고 텍사스 주 주지사가 되기도 전이었고 텍사스 레인저스라는 메이저리그 프로야구단의 구단주 겸 대표이사 시절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분이 1993년 1월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마라톤에서 3시간 44분이라는 경이적인 기록으로 생애 최초이자 마지막 풀코스를 완주하셨습니다. 그분의 연세가 1946년생이니까 그분의 연세 47세의 연세에 3시간 44분이라는 경이적인 기록으로 그분의 생애 최초이자 마지막 풀코스를 완주하셨는데요. 참고로 그분은 우리나라의 노무현 전 대통령님, 미국의 42대 대통령 빌 클린턴,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등과 함께 동갑내기 1946년생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나이 만 47세였던 1993년 1월에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마라톤에서 3시간 44분이라는 경이적인 기록으로 풀코스를 완주하셨는데요. 그때 완주하셨던 이유가 그분 개인적으로는 생애 최초의 풀코스였는데 왜 뛰게 됐냐면 아버지 부시 대통령
제41대 대통령인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이른바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대통령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1992년 11월 대통령 재선 도전에서 실패해서 충격이 컸고, 특히 아들의 충격이 커서 그 스트레스를 극복하고자 이듬해인 1993년 1월 휴스턴 마라톤에서 3시간 44분의 기록으로 완주하셨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헌정 역사가 1789년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부터 올해 2024년 45대 대통령, 46대 대통령 조 바이든까지 역대 대통령이 총 45명입니다. 조 바이든이 46대 대통령인데 왜 45번째 대통령이냐면 22대와 24대는 동일한 인물인 그로버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띄엄띄엄 대통령을 징검다리식으로 임기를 나눠서 두 번 수행해서 22대와 24대를 동일한 인물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46대 대통령이지만 45번째 대통령입니다. 자, 미국의 헌정 역사 235년의 역사 중에 20세기와 21세기, 즉 1900년부터 2024년까지 124년의 헌정 역사 중에 대통령 재선에 실패한 인물이 6명이 있었습니다. 아예 임기 중에 사망해가지고 재선 기회 자체가 없었던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나 또 29대 대통령 하딩 대통령, 이런 분은 제외하고 재선 기회가 있어서 재선에 도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통령 재선에 실패했던 대통령이 20세기와 21세기 총 124년 동안 6명의 대통령이 있었는데요. 자, 27대 태프트 대통령, 31대 후보 대통령, 38대 제럴드 포드 대통령, 39대 지미 카터 대통령, 41대 아버지 부시,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대통령, 그 다음에 21세기에 들어서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이상 6명의 대통령이 미국의 20세기와 21세기 총 124년 동안 대통령 재선에 실패한 6명의 대통령인데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는 재선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도 아버지 부시가 1992년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본인뿐만 아니라 아들도 충격이 커서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93년 1월에 미국 휴스턴 마라톤에서 3시간 44분의 기록으로 미국 헌정사상 대통령 중에 유일하게 풀코스를 완주하신 분입니다. 물론 현직 대통령이 되기 전 시절이긴 하지만은 전직이든 현직이든 통틀어 가지고 미국 대통령, 전현직 미국 대통령 중에 42.19km를 완주한 유일한 전현직 대통령이 바로 제43대 대통령 아들 부시, 풀네임으로 조지 워커 부시 대통령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명사가 이듬해인 1994년도 전 세계 흑인 여성 중에 가장 부자가 누구일까요? 토크쇼의 여제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토크쇼의 여제 오프라 윈프리가 전 세계 흑인 여성 중에 가장 부자인데요. 자, 오프라 윈프리가 1994년도 미국 워싱턴 DC 해병대 마라톤 대회에서 4시간 29분 15초의 기록으로 풀코스를 완주했습니다. 자, 그게 4시간 29분 15초의 기록, 즉 서부 4.5를 한 겁니다. 풀코스를 3시간 미만에 완주하면 서브 3, 4시간 미만에 완주하면 서브 4, 5시간 미만에 완주하면 서브 5인데요. 풀코스를 4시간 반 이내에 완주하면 서브 4.5, 즉 4시간 30분 이내 완주를 서브 4.5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추어들에게는 풀코스 완주 자체가 어려운 그야말로 익스트림 스포츠인데요. 그래서 아마추어들에게는 풀코스 42.19km를 4시간 30분 이내에 완주하는 게 꿈, 로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가 1994년
미국 워싱턴 DC 해병대 마라톤 대회에서 풀코스를 4시간 29분 15초에 완주함으로써 서브 4.5를 한 게 하나의 아마추어들에게는 꿈의 목표 기록 서브 4.5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풀코스를 4시간 반 이내 완주하는 걸 서브 4.5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오프라 라인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윈프리 라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아마추어들한테는 목표 기록 4시간 30분 이내 풀코스 완주 서브 4.5 오프라 라인 윈프리 라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게 오프라 라인 윈프리 라인을 창조했던 분이 바로 1994년도 전세계 흑인 여성 중에 가장 부자인 토크쇼의 여제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1994년도 워싱턴 DC 해병대 마라톤에서 4시간 29분 15초에 완주한 겁니다. 그 다음에 3년 후인 이제 5바퀴 달렸습니다. 한 바퀴 2563m 남았습니다. 자, 이제 3년 후인 1997년도에 이제 엘고어 현직 미국 부통령입니다. 엘고어 현직 미국 부통령이 1997년에 역시 미국 워싱턴 DC 해병대 마라톤에서 4시간 58분의 기록으로 완주했습니다. 오프라 라인보다는 기록이 늦긴 하지만 서브 5 5시간 이내에 풀코스를 완주했습니다. 4시간 58분의 기록으로 완주하셨는데요. 그 당시에 현직 미국 부통령, 그 당시에 대통령은 42대 대통령 빌 클린턴이었고 부통령이 바로 엘 고어였는데요. 엘 고어 현직 부통령이 1997년에 워싱턴 DC 해병대 마라톤에서 4시간 58분에 완주했고 그분의 딸 2사람, 따님 2사람도 같이 풀코스를 완주하셨고요. 자, 참고로 엘 고어 부통령이 현직 부통령 시절 신분으로 풀코스를 완주함으로써 미국 헌정사상 현직 선출직 공무원 중에서는 최고위직 공무원의 풀코스 완주로 기록됐습니다. 아들 부시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 완주한 거였지 현직 시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반면 엘 고어는 1997년 현직 미국 부통령 현직 시절에 4시간 58분의 기록으로 완주해서 미국 선출직 공직자 공무원 중에서는 최고위직 현직 공무원의 풀코스 완주 기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 고어 그 당시 부통령이 1948년생이니까 빌 클린턴보다 2살 젊은데요. 1948년생인 엘 고어가 97년에 완주했으니까 그분의 나이 만 49세 때입니다. 만 49세 때 4시간 58분의 기록으로 풀코스를 완주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중에 노벨 평화상까지 받으시죠. 기후변화, 요즘은 기후변화 이슈가 국제사회에서 빅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탄소 배출 뭐 이런 거 관련해서 기후변화.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기후변화가 국제사회에서 큰 이슈가 안 됐던 시절에 선구자적으로 기후변화 이슈를 국제 이슈로 부각시키면서 기후변화를 강조시킨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엘 고어 하면 또 생각나시는 게 있으실 겁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앞으로 넉 달 반 후 11월 5일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요. 대통령 선거가 있는 연도에 11월 첫째 월요일에 끼어 있는 주에 화요일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과거에 유튜브를 촬영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연도에 11월에 첫째 월요일이 끼어 있는 주에 화요일에 합니다. 그래서 올해 11월 5일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이제 넉 달 반 남았는데요. 현직 대통령인 46대 대통령 조 바이든이 될지 전직 대통령인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될지는 아직 미지수이긴 한데 앞으로 넉 달 반 후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자, 미국의 헌정 역사 235년 중에 간접 선거 방식이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그 선출된 선거인단이 모여서 대통령을 선거하는
간접 선거 방식인데요. 직접 선거가 아닌 거죠. 그래서 국민들의 유효 득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거인단 수를 과반수를 확보한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대 미국의 대통령 선거 중에 국민들의 유효 득표수, 총 득표수는 앞섰지만 선거인단 수에 뒤져가지고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졌던, 낙선했던 경우가 5차례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1824년 제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가 당선될 때 그랬고요. 두 번째, 1876년 19대 대통령 러더퍼드 헤이스 대통령이 당선될 때도 그랬고요. 세 번째, 1888년 23대 대통령 벤저민 해리슨이 당선될 때도 그랬고요. 그로부터 112년 후인 2000년, 새천년 43대 대통령 조지 워커 부시 대통령이 당선될 때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21세기에 들어서 2016년에 45대 대통령 조 바이든이 힐러리 클린턴을 누르고 당선됐을 때도 그랬습니다. 이상 5차례의 경우가 국민들의 유효 총 득표수는 앞섰지만 간접 선거의 특성상 선거인단을 과반수를 확보해야 대통령이 되는데 선거인단 확보에서 과반수가 안 돼서 앞서지 못해서 대통령에서 떨어졌던, 낙선했던 경우가 딱 5번 있습니다. 국민들의 유효 득표수는 상대 후보보다 앞섰지만 선거인단 확보에서 뒤져서 대통령에서 떨어졌던, 낙선했던 경우가 5번인데요. 그 중에 4번째가 2000년, 새천년인 2000년에 미국의 현직 부통령이었던 엘 고어와 대통령 도전자였던 조지 워커 부시가 겨뤘는데 유효 득표수에서는 엘 고어가 5,100만 표, 조지 워커 부시가 5,050만 표. 그래서 국민들의 유효 득표는 엘 고어가 조지 워커 부시보다 50만 표가 앞섰지만은 선거인단 수에서는 5석이 부족했죠. 자, 선거인단은 조지 워커 부시가 271명, 엘 고어가 266명으로 조지 워커 부시가 엘 고어보다 선거인단 숫자에서 5명 앞서가지고 결국 미국의 43대 대통령의 조지 워커 부시 대통령, 즉 이른바 아들 부시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자, 그렇게 아깝게 대통령에서 떨어졌던 분이 바로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부통령 신분으로 출마했는데 떨어졌던 엘 고어 부통령입니다. 그 다음에 1998년에 질 바이든 여사입니다. 현재 미국의 46대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의 영부인이 질 바이든 여사인데요. 질 바이든 여사가 1951년생입니다. 그래서 1998년이면 47세의 나이에 워싱턴 DC 해병대 마라톤 대회에서 4시간 30분 2초의 기록으로 풀코스를 완주했습니다. 오프라 라인, 윈프리 라인을 불과 2초 초과돼 버렸습니다. 자, 오프라 라인은 풀코스를 4시간 반 이내 완주해야 되는데 불과 2초 차이로 2초가 초과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1998년도 미국 워싱턴 DC 미국 해병대 마라톤에서 지금 미국의 현직 대통령인 조 바이든 대통령의 영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가 남편이 부통령이 되기도 전이고 또 대통령도 되기 전이죠. 1998년도 해병대 마라톤 대회에서 질 바이든 여사가 4시간 30분 2초로 오프라 라인 오프라 라인 윈프리 라인을 불과 2초가 오버돼 버렸습니다. 통한에 아쉬움이 있는 거죠. 자, 지금부터는 이제 한국의 명사들의 마라톤 풀코스 안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명박 대통령 시절과 윤석열 대통령 시절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역임하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분이 1951년생이니까 질 바이든 여사와 동갑이신데요. 이분이 2005년도 조선일보 춘천 마라톤에서 4시간 40분의 기록으로 완주하셨습니다. 자,
유인촌 장관께서 1951년생인데 2005년도 조선일보 춘천 마라톤 대회면 이분의 나이 54세 때입니다. 54세의 나이에 조선일보 춘천 마라톤 대회에서 4시간 40분의 기록으로 완주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이번에 국민의힘 당권 도전을 선언하셨죠. 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1964년생이신데요. 이분이 2006년도 동아일보 서울국제마라톤, 이른바 동아마라톤에서 3시간 59분의 기록으로 풀코스를 완주하셨습니다. 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이분은 1964년생이니까 2006년도면 만 42세의 나이에 2006년 동아일보 서울국제마라톤 대회에서 3시간 59분의 기록으로 완주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십니다. 자, 이분은 1962년생이신데요. 이분은 2019년도 독일 베를린 마라톤, 62년생이 2019년도에 완주하셨으면 만 57세 때입니다. 만 57세의 나이에 안철수 의원께서 2019년 9월 말 베를린 마라톤에서 3시간 46분이라는 경이적인 기록으로 완주하셨고요. 또 5주 후인 2019년 11월 초에 뉴욕 마라톤에서는 3시간 59분의 기록으로 또 완주를 하셨고, 부인인 김미경 서울대학교 교수님도 풀코스 몇 번 완주하셨고요. 또 따님인 안설이 박사님도 풀코스를 완주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안철수 국회의원님은 1962년생이신데 2019년 베를린 마라톤에서 3시간 46분의 기록, 57세의 나이를 감안하면 3시간 46분의 기록은 그야말로 경이적인 기록입니다. 자, 아까 아들 부시, 조지 워커 부시 대통령이 1993년 1월 휴스턴 마라톤이 47세의 나이에 3시간 44분 완주인데요. 그보다 나이가 더 10살이 많았던 57세의 나이에 안철수 의원께서는 아들 부시 대통령보다 불과 2분 늦은 3시간 46분의 기록으로 풀코스를 완주하신 대단한 기록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의 기록,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제가 2023년 10월 6일에 출간한 인문학사적 5번째 작품 북미, 유럽, 동아시아 견문록에 소개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저의 개인 최고 기록은 마라톤 3년차였던 2004년 3월 14일 제75회 동아마라톤 대회에서 만 35세의 나이로 3시간 19분 48초의 기록으로 개인 최고 기록을 수립했고요. 요즘도 공식 대회에 나가면 3시간 50분 정도의 주파를 하는데, 연습 삼아서 나 홀로 달리기로 하면 한 5시간 정도 걸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22년 4개월 동안 풀코스를 102회 완주했다고 말씀드렸고, 그 중에 55회는 공식 대회 완주, 나머지 45회는 연습 삼아 나 홀로 달리기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연습 삼아 달린 45회 중에 절반은 한강공원, 나머지 절반은 이곳 잠실 석촌호수에서 달렸고요. 개인 최고, 생애 최초, 저의 생애 최초 풀코스도 마라톤 입문 2개월 만인 2002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때 석촌호수 이곳에서 16바퀴 반을 4시간 16분의 기록으로 완주한 게 저의 생애 최초 풀코스 완주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2달 전인 4월 달에는 진기록을 세웠습니다. 지난 2달 전 2024년 4월에는 4주 연속 풀코스를 달렸습니다. 4주 연속. 그래서 4월 2일 날 생애 97번째 풀코스 완주, 4월 9일 날 생애 98번째 풀코스 완주, 4월 16일에 생애 99번째 풀코스 완주, 그 다음에 4월 23일에 생애 100번째 풀코스를 완주했고요. 그래서 4월 달에 4주 연속 풀코스를 4번 완주를 했고, 그 100번째 완주였던 4월 23일로부터 17일 만에 지난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이었던 지난 5월 10일에 지금부터 약 한 6주 전이죠. 지금부터 6주 전
지난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이었던 2024년 5월 10일에 생애 101번째 42.19km를 완주했습니다. 저기 좀만 더 달려야 됩니다. 좀만. 저기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저기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한 500m를 더 달려야 됩니다. 250m를 왕복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의 개인 최고기로 4월 달에 4주 연속 풀코스를 완주해서 97회차 풀코스, 98회차 풀코스, 99회차 풀코스, 이 100회차 풀코스를 완주하는 4월 달에 4주 연속 풀코스를 완주함으로써 4월 달에 4번의 풀코스를 완주했고요. 그 100번째 완주로부터 17일 만인 5월 10일에 101번째 풀코스를 완주했고, 101번째 풀코스 완주하고 지금까지 한 6주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 6주의 시간 중에서 지난 6월 8일날 목포 유달중학교 교정에서 1시간 반 동안 15km를 비를 맞으면서 달렸고요. 그로부터 13일이 지난 오늘 6월 21일에 1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하진 날인 오늘 잠실 석촌호수 6바퀴 15.4km를 완주하기 직전입니다. 이제 30m만 가면 석촌호수 6바퀴 15.4km를 완주하게 됩니다. 처음에 4바퀴 10.25km는 유튜브를 안 찍고 달렸고요. 후반에 2바퀴 5.1km는 유튜브를 촬영하면서 달렸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오늘 2024년 현재 시각 2024년 6월 21일 금요일 1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하진 날인데요. 현재 시각이 6시 26분입니다. 자, 오늘 제가 4시 41분부터 달렸습니다. 4시 41분부터 달렸으니까 지금 6시 26분이면 거의 한 1시간 45분 정도 달렸습니다. 자, 거의 1시간 45분 정도 달리면서 석촌호수 6바퀴 15.4km를 달렸는데요. 처음에 4바퀴는 유튜브를 촬영하지 않고 달렸고, 후반부 2바퀴는 유튜브를 촬영하면서 달렸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촬영 이제 시간이 한 38분 정도 촬영을 했는데요. 자, 오늘 1년 중 가장 낮의 길이가 길다는 하진날, 기온이 31도의 무더운 날씨 속에 석촌호수 6바퀴 15.4km를 달렸습니다. 제가 이쪽으로 좀 이동해서 계속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잠실 석촌호수 서호를 촬영하고 있고요. 자, 서호 한복판에 롯데월드 야외 놀이 시설인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북쪽 방향 롯데월드 간판이 부착되어 있는 건물이 롯데월드의 실내 놀이 시설인 롯데월드 어드벤처 건물이고요. 그 다음에 서호 여기 밑에 보시면 이렇게 서호 수변무대 바로 밑인데 오리들이 자유롭게 헤엄치고 있고요. 잉어 크기가 한 50cm 정도는 되는 잉어들도 유유히 헤엄치고 있습니다. 정말 잉어들이 여기 굉장히 많습니다. 잉어 제가 보기엔 한 100마리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크기가 약 한 50cm는 돼 보이는 큰 잉어들이 있습니다. 오리들도 자유롭게 헤엄을 치고 있고요.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약간은 북서쪽 방향 지금부터 약 15년 전에 잠실 주공 4단지 아파트가 재건축된 레이크 팰리스 아파트가 있습니다. 레이크 팰리스 아파트. 그 다음에 서호 수변무대에는 이렇게 6월 21일 금요일 저녁을 맞이해서 주말을 즐기기 위해서 한가롭게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저기 저 멀리 서호 동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이 서호의 저 건너편에 동호가 있고,
동호회 북쪽변에 롯데월드 타워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롯데월드 타워는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인데요. 서호가 아니라 동호회 북쪽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육안상으로는 서호의 북쪽변에 있는 것처럼 착시 효과가 있는데요. 실제는 동호회 북쪽변에 롯데월드 타워가 있고 서호의 북쪽변에는 롯데월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호 한복판에 롯데월드 야외 놀이시설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의 자이로 스윙이 지금 멈추고 있고요. 또 그 너머로 자이로 드롭도 있습니다. 자, 현재 시각이 2024년 6월 21일 금요일 1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하진 날입니다. 자, 오늘 오전에 제가 3시간 동안 한국금융연수원에서 1976년에 설립된 48년 전통의 금융교육사관학교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여신 법률 강의를 마치고 오후에 귀가해서 오랜만에 석촌호수에 나와서 석촌호수 16바퀴 15.4km를 달렸습니다. 자, 자, 오늘 31도에 찌는 듯한 날씨에 달리긴 했지만 석촌호수 가로수 터널이 그늘을 형성하고 있어서 큰 무리 없이 달렸습니다. 제가 22년 4개월 동안 달려온 저의 마라톤 훈련장 잠실 석촌호수의 그 달리기 환경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이제 주말이 시작됐습니다. 유쾌, 상쾌, 통쾌한 주말 되시고요. 항상 건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고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뜻깊고 보람찬 주말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롯데월드 타워를 배경으로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좋은 주말 되십시오. 자, 감사합니다. 평안한 주말, 즐거운 주말, 행복한 주말 되시길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롯데월드 타워를 배경으로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